우와. 이제 까만 알들이 노랗게 변하면서 이제 가재 새끼들이 여기 달리게 될 거예요. 와우, 알배대기. 와우. 작은 것도 한 마리 있네. 와. 자, 요 옆에도 요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살짝 들어보면 가재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이고, 여기 있다. 야, 아이고, 도망갔다.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연과 함께하는 청산별곡입니다. 자, 오늘은 이 딱총나무를 찾아서 산 계곡 쪽으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와, 오늘 무지 덥네요.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자, 딱총나무. 제가 딱총나무는 이른 봄철에 나물로서 이용 가능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매년 한두 번씩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그런 산야초 중에 하나죠. 자, 특징적인 것은 바로, 자, 이렇게 줄기를 보시면 줄기에 이렇게 오톨도톨한 이런 반점들이 이렇게 오톨도톨하게 나 있는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자, 딱총나무라고 했어요. 딱총나무. 자, 이렇게 꺾어 보면 딱 소리가 나면서 딱총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자, 요 가운데 얇은 껍질 안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코르크질이에요. 코르크질. 우리 그 수수깡처럼 코르크질입니다. 그래서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부러뜨렸을 때 딱총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제 딱총나무죠. 자, 이 생명력을 보십시오. 와, 어마어마하게 지금 연하고 실하게 올라가 있네요. 자, 지금도 나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자, 나물로서의 특징이 뭐죠? 아주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었죠. 바로 누리장나무에서 나는 냄새랑 똑같은 장이 썩은 듯한 그런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잎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맨 밑에 있는 잎은 이렇게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총나무 생양명은 접골목이에요. 부러진 뼈를 붙여준다는 뜻이에요. 접골, 부러진 뼈를 붙여준다. 그러면 우리 관절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 관절에 좋다는 산야초들 우리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딱총나무와 함께 관절에 좋은 약초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조차도 물론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나이가 들므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죠.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뼈도 약해지고 각종 관절염에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 중년 이후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절이 아프게 되면 잘 움직이지 못하겠죠.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또 살이 찌겠고요. 살이 찌게 되면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또 대사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나 이런 성인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년 이후의 삶은 반드시 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만 중년 이후에 노년까지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카메라를 저 위에 세팅을 해놓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딱총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 아주 어릴 적부터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나무를 하면서 배웠던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이 딱총나무 순을 자반나물이라고 불렀어요. 자반나물. 혹시 우리 별배님들 중에서도 혹시 자반나물이라고 불렀던 그런 지역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 향은 상당히 구리구리하지만 이걸 이제 묵나물로 이용했을 때는 아주 상당히 맛이 좋은 그런 나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굵고 실하게 연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나무를 채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추억이 참 많은 그런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누리장나무처럼 아주 구리구리한 향이 나고요. 하지만 이제 요걸 제가 소개를 드렸을 때, 자, 이거를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 구리구리한 냄새, 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몸속에서 이 강한 향을 독성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출을 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동안 변비가 있었는데 이거 드시고서 변비가 사라졌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댓글 보면 서로들 이렇게 권하시더라고요. 이제 변비 있으신 분들 이거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 변비를 고치는데 이 딱총나무의 순 요거를 이용해서 많이들 고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은 묵나물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쳐가지고 말렸다가 다시 이제 한겨울에 이제 불려가지고 다시 볶음이나 무침이나 또는 뭐 이런 뭐 생선 조림 같은 거 할 때 밑에 깔아도 좋고요. 다른 나물과 섞어 드셔도 아주 맛과 특히 식감이 아주 좋은 그런 나무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전국 한 달 살이를 제가 했었죠. 제주도, 울릉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철원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특히 이제 제가 울릉도에서 목이버섯을 참 많이 땄던 나무가 바로 이 나무인데, 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울릉도에서 나는 이 나무는 말 오줌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때 정확한 제가 실물 비교는 제가 해드린 적이 없고 저조차도 말 오줌나무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자료를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 딱총나무와 울릉도에 나는 말 오줌나무는 학명이 같습니다. 자, 학명이 같다는 건 뭐예요? 같은 식물이라는 거예요. 같은 식물입니다. 이제 지역적으로 물론 육지와 섬이라는 이제 특수한 다른 환경 속에서 아무리 같은 것들이라도 오랜 생활,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다른 식물로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마루줌나무, 울릉도의 마루줌나무는 육지에 있는 딱총나무와 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거 하나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주도에는 같은 이 딱총나무 속에 덧나무라고 있습니다. 덧나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주 그 버섯들이 많이 달려요. 모기버섯이. 근데 그것도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고 나물이나 뭐 약용하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 덧나무는 속까지는 같지만 그건 다른 식물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는 좀 더 육지와는 좀 더 거리가 떨어진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진화를 거쳐서 조금씩 다른 식물로 변한 것 같습니다만 속은 같아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다. 요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딱총나무는 접골목, 부러진 뼈를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 밀도를 강하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관절과 인대 등을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절 건강이 안 좋다,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관절이 연골이 많이 닳아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게 바로 이 관절에 오는 통증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자, 통하면 불통, 통하면 통증이 없고 불통, 통하지 않으면 불통즉 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나 인체의 그 조직의 연결성이 단절됐을 때 그때 생기는 게 바로 통증이죠. 관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것보다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그때 좋은 게 바로 이 딱총나무, 바로 접골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이 접골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드리면서 이제 다른 우리 관절에 좋은 약초들도 많이 소개해 드렸었죠. 자, 우리가 관절 건강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약초가 뭐죠? 바로 오갈피예요. 오갈피. 잎이 5장으로 갈라진 인삼과 아주 유사한 잎을 가진 그 식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골밀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관절 건강을 이제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약재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갈피의 껍질 또는 뿌리 껍질을 이용하죠. 그래서 오갈피, 껍질 피자입니다. 껍질을 주로
이용하는 관절 건강에 좋은 약초가 바로 오갈피였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이 예전에 우주에 갔다 온 우주인들을 보게 되면 우주에는 중력이 없잖아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가 상당히 약해져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오갈피를 연구를 통해서 그걸 이제 뭐 캡슐화 해가지고 이렇게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갈 때는 그 약을 먹었다는 그런 자료도 제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아주 유의미한 그리고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비행사들이 그렇게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갈피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식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동피, 음나무의 껍질입니다. 우리 두릅들도 좋아하시지만 음나무도 많이 좋아하시죠. 음나무의 껍질도 해동피라는 이름으로 오갈피와 같은 그런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많이 이용을 해왔었죠. 보통 개두릅이라고 부르면서 조금 하찮은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나물 맛이 워낙에 좋죠. 보통 오갈피도 쓴맛이 나지만 해동피도 음나무의 껍질도 그 쓴맛이 나요. 그 쓴맛에 바로 그 유효한 성분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가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었죠? 두릅이 있습니다. 두릅. 요 두릅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목피라고 해서 이제 두릅의 껍질, 그리고 이제 뿌리 껍질은 총근피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해동피, 음나무의 껍질과 같은 그런 이제 관절을 지키는 그런 이제 약재로 또 이용을 해왔죠. 또 가시가 있는 것도 뭐가 있죠? 보통 가시가 있는 것들은 제가 이 관절 건강에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바로 골담초가 있습니다. 골담초 콩과 식물이죠. 그 아주 아카시 그 꽃보다 아주 맛이 상당히 좋은 노란빛이 살짝 도는 골담초. 자, 이름 자체에 정식 명칭에 효능이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은 그 효과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골담초, 뼈의 건강을 담당하는 식물이란 뜻이에요. 골담초. 그래서 각종 이제 관절의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하는,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자, 골밀도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부드러움, 그리고 혈액순환,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사냐초들이 가지고 있는 관절에 좋은 그 메커니즘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골밀도를 높이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것들 소개를 드렸고, 또 하나 있었죠. 풀, 목본 말고 풀 중에서는 아주 다양한 효능을 가진 엉겅퀴가 있었습니다. 이 엉겅퀴도 관절 건강을 지킨다 아주 좋죠. 자,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것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시가 없는 것들 중에 또 뭐가 있죠? 가시가 없는 것들 중에 우리가 관절에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식물이 있죠. 바로 두충이라는 식물입니다. 두충은 이제 보통 신장이 허해서 생기는 요통, 신허요통이라고 하죠. 신허요통이나 각종 관절 질환에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 잎을 이렇게 살짝 잘라서 쭉 당겨보면 이런 본드 같은 그 거미줄 같은 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줄기도 잘라보면 줄기에서도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구타페르카라는 성분인데, 그건 제거를 하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충나무의 그 줄기를 이용하는데, 그걸 이제 잘게 잘라서 여러 번 볶아가지고 그 실을 완전히 없앤 이후에 이제 약용을 하게 되죠. 그 두충 아주 좋은 약재로서 80년도엔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처음에 심으셨던 분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야생화돼 가지고 이런 뭐 야산이나 민가 근처에서도 쉽게 발견이 되는 그런 나무죠. 보통 한 15년 이상 자란 아주 굵은 나무의 껍질을 주로 약재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바로 골쇠보. 자, 골자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골쇠보. 쇠라는 거는 이제 분쇄, 이렇게 부순다는 뜻이죠. 부러진 게 아니고 이거는 부서진 뼈를 붙여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골쇠보.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넉줄고사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산 지역에
바위에 이렇게 붙어나는 양치식물과 아주 고사리를 닮은 그런 식물인데 이게 아주 뼈에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산야초로서 그동안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이걸 또 이렇게 바위 같은데 석부작 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사철 푸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위에 붙여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자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었죠? 바로 등골나물 있죠, 등골나물. 자, 그런데 이 등골나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골, 잎에 그 골이 파여 있는 것들이 일정하게 골이 파여 있다고 해서 등골나물이다. 요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등골, 이 골자가 뼈에 좋은 거다. 그래서 뼈에 좋기 때문에 등골나물이다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그 내용도 있는데 아마 요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등골나물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바로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보온셋이라고 그래요. 보온셋. 뼈를 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SET, 셋. 부러진 뼈를 새로 세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겹질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타박상을 입었을 때 그쪽에 아주 좋은 약초로서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이 등골나물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등골나물은 일반 보통 향등골나물, 우리나라에 많은 향등골나물을 보통 약재로 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작년 가을에도 소개를 드렸고 매년 한 번씩은 소개를 드리는데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서양 등골나물이 있어요. 근데 이 서양 등골나물은 여러분 그냥 화초로만 이용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보이는 대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양 등골나물에는 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물로 절대 드셔서는 안 되고 화초로만 이용을 해 주시되, 근데 그 자체도 좀 뽑아야 되는 게 이게 생명력이 너무너무 강해요. 뭐 양지뿐만 아니라 음지에서도,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도 지금 많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간 독성이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료로 이용했을 때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젖소들이 이 서양 등골나물을 먹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우유를 우리가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도 2차적으로 우리가 그 독성으로 인해서, 간 독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등골나물은 화초로만 이용하시되 가급적 뽑아주시고 나물로서는 절대 이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소개드린 우리 이런 민간 약재들의 관절에 좋은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골 밀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관절이나 인대, 이쪽 결합 조직이죠. 이쪽에 요것들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해서 통증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혈액순환.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약제로 이용해왔던 그런 보혈제들도 이것도 관절에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보혈의 왕 바로 당귀, 그리고 그 이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천궁,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산야초들은 우리가 이제 뭐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직접 채취를 하거나 뭐 따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것들 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관절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 식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것들이에요. 바로 뭐냐면 백합과 파 속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가죠? 파 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대파, 뭐 실파, 쪽파 마찬가지죠. 파, 마늘, 양파, 부추, 달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들 심어 갖고 계신 삼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 백합과 파 속에 속하는 식물들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뭐냐면 바로 식이유황입니다, 여러분. 식이유황.
바로 MSM이라고 하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뭐 TV나 이런 데서 관절 건강을 지키는 약재다라고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MSM이 들어갑니다. MSM. 메틸설포닐 메탄의 약자인데 식이유황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황, 이런 것들이 파속 식물들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파마늘, 양파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에 그 알싸한 맛이 그 유황의 맛이라고 해요. 식이유황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 식이유황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우리 이제 노화를 막는 거죠. 이 산소라는 게 독성 물질입니다. 물론 이 동물들한테는 아주 이제 좋은 물질이지만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만 이게 이 자연에서는 상당한 독성으로서도 이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노화에 상당히 이제 관여를 하는 이제 그런 성분 중에 하나인데, 또 우리가 이제 항산화 식품 좋은 거잖아요. 산화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 산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로 쇠가 녹이 쓰는 것도 산화입니다. 산소가 결합돼서 쇠가 붉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쇠가 늙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운동을 많이 하거나 뭐 밥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산화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우리 자연에 나는 이런 많은 나물들이나 약초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런 산화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식이유황 MSM이 갖고 있는 효능은 또 연골과 그 인대 등 이런 결합 조직들을 요것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산야초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속성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염증과 통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상당히 강한 게 바로 MSM 식이유황이에요. 통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우리 진통제도 물론 여러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만, 진통제도 이 통증이라는 건 뇌에서 보내는 전기 신호거든요. 그 신호를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진통제이면서 바로 MSM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런 이 통증 신호를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피부 건강이나 MSM은 피부 건강이나 또는 뭐 손발톱 그리고 모발 건강을 지키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손톱이나 발톱, 모발 이쪽에 이제 케라틴이라는 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샴푸 중에 케라틴 샴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케라틴이라는 요 물질이 합성되는데 요 또 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유황이. 그래서 이제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고 또 이 모발을 윤기 있게 해주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손발톱이 아주 매끄럽고 건강하게 해주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손발톱이 이렇게 좀 각이 지거나 색깔이 좀 이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된다,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는 말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생방송을 할 때 제가 관절에 좋은 약초들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 MSM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산야초 식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어깨 축지 쪽에 좀 통증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오래 있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사용을 하다가 우연히 한 제품을 먹고 그 호전 반응을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일까 하고 이제 그 성분표를 보니까 MSM이라는, 그때 이제 처음 들어봤던 물질인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식이유황이었고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고, 그때 먹었던 제품이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MSM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수입돼서 들어오는 그 MSM 원물이에요. 가루로 된 건데 가격도 싸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뭐 2만 원 후반대, 3만 원 초반대 정도 했으니까. 분말이 1kg입니다. 1kg. 이거 뭐 1년 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이제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통증이 거의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방송 시간에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 가지고 제가 이걸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개를 드리고 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로부터 처음으로 제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MSM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뭐 더보기란에 보시면 뭐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선물을 저희 가게로 직접 보낸 거예요, 식당으로. 그래서 이제 물어서 이제 그분의 연락처를 알게 되고 통화를 해봤는데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저랑 아주 친해지신 그 몰라님인데 그때 그 생방송에서 소개된 그 MSM 그 제품을 드시고 8개월 동안 그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그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주소가 없으니까 이제 스무고개를 하신 거예요. 제가 경기 남부에서 이제 산야초 식당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저희 가게에서 제가 주로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벽지 색깔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스무고개를 통해서 저희 가게를 특정해가지고 주소를 찾으셔가지고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그러면서 그 MSM의 그 효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이 생겼었죠. 제 와이프의 경험, 그리고 그 몰라님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정말 우리 가게에 오시는 많은 분들께 그걸 제가 소개를 드렸었고, 또 더군다나 효과를 많이 보신 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세요. 지금 이제 아버님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90세 되시고 어머님도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그 방송 이후에 매년 한 통씩, 두 분이 매년 한 통씩을 드세요. 그게 떨어질 때 되면 저한테 늘 전화가 옵니다. 그걸 구해달라고,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가격도 싸죠. 그리고 1년 동안 먹을 수 있죠. 그리고 효과 확실하죠. 그리고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MSM을 드시고 관절에 많은 그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MSM을 직접 이렇게 구입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 식이유황이라는 것들이 우리 그 관절의 필수 성분이긴 한데 우리 몸에서 자체로서 생산이 되질 않아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식이유황이 점점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이제 관절 건강에 이제 이상 신호가 자꾸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합과 파 속의 식물들, 파, 마늘, 양파, 부추, 삼채, 달래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보다는 직접 MSM을 구입하셔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뭐 분말 형태도 있지만 분말이 가장 싸요. 1kg에 뭐 한 3만 원 이제 초중반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캡슐로 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천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인공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제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사용되는 그런 이제 우리 TV에 선전되는 그런 것들은 MSM의 함량이 얼마 많지 않죠.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MSM이 이제 부차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원물로서 MSM을 그대로 드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MSM은 드실 때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돼요. 식후에. 왜냐면 위액과 우리가 밥 먹을 때 위액이 나오잖아요. 염산. 위액과 같이 이렇게 섞였을 때 소화 흡수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식사 이후에 또는 식사 중간에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걸 저녁에 드시면 안 돼요. 저녁에 드시면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각종 부작용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조금씩 드셔보시면서 그 용량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안 맞는 분들은 뭐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관절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돼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산에도 이렇게 조금씩 다니시면서 운동도 하시면서 그런 산야초들 이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식생활에 빠지지 않는 파 속의 식물들, 파, 마늘, 부추, 양파, 삼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이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 또 그리고 MSM을 원물로서 이렇게 직접 이용해 보시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드리면 정리는 완벽히 됐을까요? 자, 오늘은 그동안 관절에 좋다는 우리 사냐초들 중심으로 이렇게 쭉 소개를 드렸고, 우리 식생활에서, 우리 식탁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백합과 파속 식물들에 들어있는 식이 유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의견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통해서 많이 전달해 주시고요. 또 많은 의견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별빛님들 사이에 많이 공유가 되어서 우리 행복한 중년 이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산별곡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